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칸막이도 해줬네요. 예, 예. 그 칸막이가 완전히 고정된 거 아니죠? 고정된 거 아니니까 괜히 졸다가 칸막이 건드려서 옆으로 쓰러지고, 고정됐네. 고정됐습니다. 그래. 좋아요. 고정됐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제. 자, 가봅시다. 여기 1월, 2월 과정의 교재는 기본수하고 요 강의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오셔가지고 강의 노트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가서 구입해 오시든지, 가운데 앉아있으면 구입하기 좀 그러면 뒤에 계시면 가서 구입해 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3, 4월 달 되면 또 요약 전입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결혼은 1년 동안 기본수가 있고, 강의 노트, 필기 노트가 있고, 강의 필기 노트,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전입이 있고, 나중에 또 10곡들에게서 또 이렇게 정리된 책이 아주 좀 얇게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근데 강의 노트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을 거랍니다. 기본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기본서 다 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기본서 다 보면. 기본서를 다 보면 민법은 언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기본서는 그야말로 참고서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고. 기본서 전혀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볼 거고, 이제 필기 노트가 여러분에게 가장 아마 끝까지 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필기 노트가 중요하니까 이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반드시 필기 노트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기 노트 없이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약간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필기 노트 7만 원 아닙니다. 7만 원 아니고 7천 원이니까 구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요, 1월, 2월 과정은 11월, 12월 과정하고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내고 1, 2월 과정, 11월, 12월 과정에 하지 않았던 내용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서도 좀 보고, 기본서는 주로 양 사이드에 있는 기출지문 위주로 이제 볼 겁니다. 그러면은 당부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엄청나게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 공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제, 1월 1일날, 2일날 이때 신년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계획 다 없는 걸 하세요. 왜? 계획 세워봐야 그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지금까지 살면서 계획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하지 않아도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절대 높은 점수 맞으려고 하지 말고 몇 점입니까? 60점. 그 다음에 공부합니까? 시험 공부합니까? 시험 공부. 이렇게 하면 돼요. 자자 필요한 것은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할 거고, 아마 오늘 수업은 1시, 여러분 또 오자마자 이제 몇 시에 끝납니까? 그게 최대 관심사잖아. 1시 30분은 넘어가고 1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나는 1시 반에 가야 되는데 그럼 가면 되지. 가면.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자, 공부해볼게요. 재밌게 하게요. 재밌게.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잘 몰라. 영어도 아니고 러시아 같다고. 그게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되니까 옆에 언니가 딱국딱국 대답을 잘해. 그럼 막 스트레스 받아. 난 하나도 모르는데 그 언니 시험 문제 갖다 주면 못 풀어. 똑같다고. 대답을 하는데 시험 문제 못 풀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대답 못 하신 분도 시험 문제 갖다 주면 못 풀고, 대답하신 분도 못 풀고 똑같아. 근데 대답하신 분들은 스트레스만 받아. 시험 문제 보고. 아는 것 같은 답이 안 나와. 근데 모르는 분들은 그냥 찍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전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달, 8월달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문제를 풀게 된다고, 능력이 배양되기 때문에 지금은 스트레스 전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 해요. 처음 오신 분들이 1, 2월달, 아니 11월, 12월달에 동영상을 들어야 됩니까? 굳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들어야 돼. 오늘 수업하고 이제 다음 주 경제론을 배울 건데, 그런데 11월달, 12월달 하신 분들은 뭔 내용은 약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들어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 빼야 된다. 정말 빼고 약간 어려워져요. 그걸 대비해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음 주 수업은 11월달, 12월달에 했던 부분을 한번 보고 오시면 돼. 한번 동영상을 보고 제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자, 그런 것도 보고, 배가 들어갔네,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 되세요. 이렇게 그거 했으면 되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니다. 11월, 12월 과정에 공부했던 분들은요, 공부, 부동산학 결혼,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향을 보여요. 특히 부동산학 결혼에서는 저는 이제 부동산학 결혼만 유심히 살펴보는데 공법 이런 걸 살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부동산학 결혼 공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투자로부터 공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부동산학 결혼 공부하는데 감정평가부터 공부했다. 이런 분도 안 계신다고? 그럼 어디서부터?
부동산의 개념부터 해. 개념부터. 복합 개념의 부동산. 거기는 잘해. 그래서 쭉 공부하다가 이제 투자는 좀 가면 어려우니까 안 해버려. 그럼 또 해야 되거든. 다시 온 상태로 와. 그래가지고 또 부동산의 개념을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은 거의 박사야. 그래서 물론 시험지 갖다 주면 또 틀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좀 공부할 한 바퀴 돌았어. 내가 좀 할 것 같다. 그러면 앞에 하고 중간 딱 나눠서 투자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특히 작년에 시험 봐서 아깝게 이렇게 탈락하신 분들은, 합격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저거 이 수업을 들어가면 막 짜증 날 수 있다고. 저거 다 하는데 또 들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특히 그런 분들이 앞부분 공부하고 투자론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 같이. 그러니까 투자론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지 말고 나는 하루에 투자론 한 파트씩만 한다. 나는 오늘 포트폴리오. 내일은 하피 시간같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앞과 뒤를 이렇게 병행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되셨죠? 예, 이제 가봅시다. 자, 11월, 12월 끝나고 이제 1, 2월 과정, 이제 기본 과정 이렇게 하는데요. 뭐 11월, 12월은 입문 과정 그러면 이제 기본 과정 하는데 오늘은 총론 배울 겁니다. 부동산학 총론은 크게 보면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부동산학의 체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학의 체계라고 하는데 우리 책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써놨어요. 우리 책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학의 정의, 성격, 연구 대상, 그 연구 대상이 부동산 활동인데 활동, 접근 방법 이런 거 배워요. 근데 이 부분, 이 책의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야. 그러면 총론은 어디서부터 출제하냐면 개념, 분류, 특성 요 3개를 출제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이 3개를 출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개념은 출제하지 않고 분류 2문제, 특성 1문제 이렇게 출제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문제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체계는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죠.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가끔씩 출제합니다. 작년에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출제했거든. 그러니까 여기 체계는 작년에가 32회 때인데 32회 때는 출제하지 않고 31회 때는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끔씩 출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 기본적으로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럼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여기는 이제 가볍게 볼 거고. 부동산의 개념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 1번 문제가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올해 출제하지 않았잖아요. 작년에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올해 반드시 출제할 겁니다. 분류도 마찬가지고 특성도 마찬가지고. 한 문제씩 출제되는데 기본인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 그럼 알파면 여기에 알파가 2, 3이 될 수 없죠? 1. 그러니까 개념이 2문제, 분류가 2문제, 특성이 2문제는 나올 수도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뭐 복합 개념, 부동산 정착 뭐 이런 거 이제 공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의 체계부터 갈까요? 그러면 부동산학의 성격, 학문적 성격 또는 부동산학의 체계인데 우리 기본서는 34쪽인데 기본서는 지금 펴지 말고 필기노트 6쪽을 펴봐. 6쪽. 필기노트 6쪽을 보면 그러면 1번 부동산학의 체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서에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나온다고. 이거는 3, 4월 과정까지 통해서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릴 건데 오늘은 몇 가지만 해요. 몇 가지만. 오늘은 한 4가지만 하자고요. 부동산학이 뭔가,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의 성격,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3대 측면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요 4가지만 이제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학의 체계 파트가 있는데 이 체계 파트는 접근 방법 등에서 한 7가지를 공부하는 거야. 7가지. 근데 오늘은 몇 가지 한다? 4가지 하는 거예요. 그 4가지 첫 번째 부동산학이 뭔가.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면 부동산학을 배워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부동산학이 무언가를 좀 알고 와야 돼요. 여기 1번이 부동산학의 개념적입니다. 여기 7, 8에 있는 거 이거 여러분 필기노트는 거기 이게 좀 복잡해요. 뭐 인간 나오고 부동산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시험에 우리 시험에서 4번 등장했습니다. 똑같게 틀린 말 만들지 않습니다. 틀린 말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개념적이에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학이다. 제가 한번 읽었으니까 됐어요. 여러분들 안 읽어도 돼. 이거 시험에 나오면 틀린 말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게 부동산학이다 하시면 된다고. 제가 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학을 배우죠? 그 부동산학을 배우는데 도대체 부동산학이 뭐냐? 부동산을 대표한 게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그럼 부동산학은 토지 연구하고 건물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토지 연구하는 것은 부동산학이 아니라 지질학입니다. 지질학. 토양이 어떻고 토질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지질학이라고. 그다음에 건물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건축공학이지 이제 부동산학이 아니라고. 그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건데 그럼 뭘 연구하는 거냐? 자 봐요.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에 태어나서 부동산에 살다가 부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행위. 여러분 중개사가 되면 그럼 중개사라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할까요? 중개 행위를 하겠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라는 행위를 할 거고 부동산 개발업자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발 활동을 할 거고 개발이라는 행위를 할 거고 이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안 들어요. 결론 여기까지 복잡했지만 이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부동산에서 살아간다. 그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 부동산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마음에 안 드냐면 부동산이 토지가 엄청나게 많으면 좋을 텐데 토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토지가 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5천만 인구는 죽고 나서나 이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허리 잘려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활동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부동산을 못 만드는데 부정성이라는 강력한 특성이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잘할까를 능률이라고 그래요. 능률화. 그럼 인간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부동산 활동을 잘할까요? 이 잘하기 위해서, 능률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해요. 그럼 그걸 만들겠다는 소리지. 그러면 뭘 만들 건데 이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을 만들었으면 현장에 써먹어야 돼요. 실물을 같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론을 원리라고 하고 실물을 응용기술이라고 그래. 이걸 만들어낸다는 소리야.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우리 인간은 부동산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는 소리야. 이론 측면에서 원리, 실무 측면에서 응용 기술이 필요하다. 그걸 만들어내겠다는 소리야. 그 만들어내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개척한다, 만들어낸다. 그냥 만들어내는데 종합 응용과학이다. 종합이란 말은 두 개 이상이 결합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능률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학문인데 그런데 여러 학문이 결합됐다는 소리야. 다음 주에 바로 경제학을 배워.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법학, 건축공학 다 짬뽕돼 있다. 이걸 종합응용학. 됐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부동산학이야. 그 부동산학은 토지 자체 연구하는 겁니까? 부동산 활동을 연구하는 겁니까? 활동을 연구한다. 이걸 연구 대상이다. 그래요. 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이다. 뭡니까? 있습니까? 오, 됐죠. 이렇게. 그 부동산학의 성격이 나왔네. 부동산학의 성격은 종합응용과학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칠판에 있는 게 김영진 교수란 분이 개념 정의했어요. 김영진 교수는 돌아가셨고 김영진 교수가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영진 교수가 1세대고 그 다음에 2세대 이제 지나가고 거의 지금은 3세대가 부동산학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출제도 김영진 교수의 제자들이 출제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김영진 교수가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의 아버지니까 부동산학을 도입했고 부동산학 박사 1호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분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그분의 견해를 4번이나 출제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있어요. 뭐 조주영 교수도 있고 안정균 교수도 있고 이런 분의 견해도 우리 시험을 출제합니다. 근데 그거는 틀린 말 만들지 않으니까 그 필요 없는 거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부동산학의 성격입니다. 여기 부동산학의 개념정의. 이 개념정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격은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이건 중요성이 있습니다. 별표 3개는 아니고 별표 하나요. 부동산학의 성격은 경험과학, 규범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기본서 좀 이따 볼 건데 기본서를 보면 경험과학, 규범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사회과학에 대해서 막 설명이 나온다고. 그거 싸그리 무시.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응용과학이 무슨 말인데요? 종합과학은 무슨 말인데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거 낸다. 그러면 제가 손에 장을 짓습니다. 이제 11월, 12월이 끝났으니까 손발이 다 온 상태로 온 거야. 이제 다 있어. 다 있으니까 여기 시험에 나오면 제가 손목을 건다. 안 나와. 그러니까 뭐요?
종합과학이란 말은 나오지만 종합과학이 무슨 뜻입니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틀만 알면 된다고. 경험과학, 교훈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그럼 요 5가지 성격을 갖는데, 네, 종합과학은 종합은 두 개의 사이에 결합됐다는 소리야. 그게 종합과학이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야. 부동산 사고 파는 게 부동산 활동이거든. 부동산 활동. 그 부동산 사고 팔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게 사회과학인데, 부동산학은 결국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야. 부동산 사고 파는 게 사회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이라고 그래요. 사회과학이고 반대가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왜 가을 되면 낙엽이 지고 겨울 되면 눈이 오는가?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야. 이 부동산학 결혼체가 아무리 봐도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아니고 사회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한다고. 과학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다. 네 똥이다. 자연과학이라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시험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 응용과학이다. 다른 것을 가져와서 응용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반대가 순수과학입니다. 역시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그럼 옳은 말이야. 순수과학 그러면 틀린 말이고 의미하셨죠? 부동산학은 부동산 사고 파는 거. 현실적인 학문이지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부동산학은 구체적인 학문이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가상적 학문이 아닙니다. 요 4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앞머리 따기 위해서 여기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더니 추순자가 아니다가 됐습니다. 부동산학은 뭐가 아닙니까? 추순자가 아니다. 부동산학의 성격,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가장 잘 나온 게 이겁니다.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시험 공부입니다. 그 부동산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 공부는 종합과학에 대해서 응용과학에 대해서 쭉 막 설명하는 거야. 그건 안 나와 시험에. 그냥 우리 시험은 부동산학의 성격, 타이틀만 나온다. 부동산학은 뭐가 아닙니까? 추순자가 아니다. 됐어요. 이제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25년 전, 30년 전에는 별표 3개였습니다. 25년 전, 30년 전에 요거 별표 3개였는데 지금 별표 아닙니다. 그럼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자 법경기 그런데 앞머리 따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이 부동산을 이제 중개할 거라고. 제가 이 부동산을 지금 사려고 왔어. 사려고. 저를 매수 의뢰인이라고 그래. 파는 사람을 매도 의뢰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한다고. 고객님, 사장님, 막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게 너무 예리해. 그 속으로 그렇지. 이 양반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럴 수 있겠죠. 예리하게 물어보니까. 예? 그럼 이거 설명할 때, 여러분이 설명할 때 뭘 설명하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뭘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를 설명한다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에 여러분이 답변하고 근데 결국은 3가지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야. 이거 사러 가서 여러분이 산다고 봐요. 이거 사러 가서 제가 중개사라면 여러분이 이 토지의 용도 지역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보겠죠. 이 토지가 속한 용도 지역이 주거지냐 상업지냐 공업지역에 따라서 땅값은 다를 거니까. 그러니까 용도 지역 같은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법률적 사항이라고 해요. 용도 지역은 우리 공법 선생님께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하는 법률에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그러면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은 얼만데요? 이거 건축비는 얼만데요? 돈에 관련된 거. 그것을 경제적 사항이라고 해요. 경제적 측면 이렇게 해요. 또 하나는 이 토지의 면적은, 건물의 구조는, 건물의 높이는, 건물의 층수는 그런 것을 기술적이라고 해요. 기술적 물리적. 이 3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 3가지 속에 여러 가지 뜻이,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결국은 3가지 물어보는 거야. 이 3가지를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또는 부동산의 3대 측면이야. 이 말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3가지로 구성됐다는 소리예요. 법경기로 구성됐다. 자, 이거 참고 표시인데요.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해요. 하나만 있으면 개별.
두 개 이상이 결합됐으면 복합이라고. 개별, 복합. 하나만 있으면 개별, 두 개 이상이 결합됐으면 복합. 그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만, 경제적 측면만, 기술적 측면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 그럼 세 가지를 결합하면 개별입니까? 복합입니까? 복합.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복합개념이라고 그래요. 법경기, 이를 부동산에게 3대 측면.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러면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 요인.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감가 요인이에요. 그럼 감가 요인도 몇 가지로 나눌까? 세 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게 부동산에게 3대 측면입니다. 그럼 이제 법경기가 3대 측면인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거 하나도 없습니다. 25년 전에 30년 전에 이걸 나온 거라고. 지금은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법률적 경제적. 이 법률적 경제적은 형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안 보인다는 소리요. 이 토지 아무리 봐도 용도지가 안 나와요. 이 건물을 아무리 보고 있어도 이 건물의 임대료 수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형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형 그래요. 무형. 무형적 측면 그렇습니다. 근데 기술적 측면,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은 이 토지의 면적, 이 건물의 높이, 건물의 연면적, 건물의 구조 이런 거라고. 그럼 형태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걸 뭐라고 할까? 유형.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3대 측면이 의미하는 바는 3대 측면은 법경기인데 이 법경기가 의미하는 바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 3대 측면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 경제적은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이고 기술적은 유형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저를 가지고. 그러면 저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법률적일까 경제적일까? 법률적. 저의 연봉 2730 연봉. 그래서 뭡니까? 경제적. 그러면 저를 여러분이 아무리 보고 있어도 저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연봉이 보여요? 안 보여? 보인다는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돼. 보인다는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되고 풍선 달고 한복 입고 있어야 돼. 집에서. 풍선 달고 한복 입고 대나무에다 풍선 달고 한복 입고 밖에다는 사이비 절 표시해가지고 명하면 만천하도사 갓친내림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시는 분은 안 보이잖아요. 왜?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 근데 기술적은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보이는 대로 눈은 어떻다, 키는 어떻다, 배는 어떻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술적, 다른 말로 물리적이야. 그러면 저 물리적, 기술적인 보여요, 안 보여? 보이잖아요. 형태가 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이 나오면 그러면 유형이다. 요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대 측면 끝났습니다.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였습니까? 부동산 활동이었습니까? 활동. 근데 이제 부동산 현상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야. 이게 이제 26회 때 시험 지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26회 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OX 5. 그럼 현상이 뭐냐고 안 물어봐. 여기서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요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현상은 뭔데요? 그건 안 물어봐. 선생님 물어보면 어떻게? 발가락을 건다. 안 물어봐. 이 현상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모습들, 그걸 현상이라고 해요. 투기적 현상, 경기변동 현상, 이거 들어보셨죠? 왜 우리 검단은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왜 우리 검단은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그것을 집가구 현상이라고 한다고? 이걸 부동산 현상이라고 한다고. 그걸 연구하는 거야. 부동산에서는 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아질까? 왜 투기는 일어날까? 왜 경기는 변동할까? 이걸 공부하는 거라고. 그게 연구 대상이야.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은 감정평가 활동, 투자 활동, 금융 활동, 개발 활동. 요거 기초인문과정 다 들어보셨죠? 그거 배운다는 소리야. 그럼 연구 대상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뭘 공부합니까? 이 책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소리야. 이 책 보면 경기 변동, 집가구 현상, 투기적 현상, 투자, 감정평가 이런 게 있다는 소리야. 그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 자체가 아니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다. 그럼 현상은 이제 끝나요. 현상이 뭐냐고 안 물어보니까. 활동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활동이 뭐가 활동이냐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인중개사는 중개활동,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활동, 개발업자는 개발활동. 그렇잖아요? 이게 부동산 활동이야.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요? 인간. 객체는요? 부동산. 객체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 됐죠? 그럼 여기서 20년 전, 30년 전에 시험이 이렇게 됐다고.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다. 이렇게 됐다고. 30년 전에 요즘은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시험 다시 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활동이 시험에 나오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 요걸 낸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속의 성질. 우리 이런 말 하거든요. 쟤는 사기성이 농후해. 밖에는 그런 거 안 보이지만 안쪽에 속 마음에 사기성이 농후하다. 그게 속성이에요. 제 속성은 어떻게 같아요? 제 속성은? 제 속성이 보인다. 역시 풍선 달고 있어야 돼. 안 보인다고. 제 속성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배짱이 속성이에요. 배짱이. 먹고 놀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국민교육 현장하고 저는 달라.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야 되는데 저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타고난 소질이 그냥 기타 튕기면서 몰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속성을 시험에 내는데 자 그러면 속성 하나 해볼까요? 속성 요거 뭐 10개 된다고 10개. 요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느껴보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이 뭡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다. 그럼 부동산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죠.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대물 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다. OX? O. 어차피 부동산 활동은 인간끼리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끼리. 그럼 부동산 활동은 결국은 대인 활동이 되는 거지. 그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에서 대인 활동이다. OX? O. 요걸 이제 낸다고.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이렇게 20에 되는데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OX? X.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와요. 이런 걸 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야. 근데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 나눈 거야.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그래요. 그럼 공적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이런 거 안 내. 국가가 공적 주체입니까? 그거 내겠습니까? 안 내지.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국가, 지자체. 그다음에 사적 주체는 개인, 기업. 이게 사적 주체. 공적 주체를 제1섹터, 사적 주체를 제2섹터, 제3섹터는 민관이. 요 관이 공적 주체, 민이 사적 주체 두 개 같이 하는 거. 25회 때 시험 문제를 가볼게요. 25회 때 뭐라고 하냐면 공적 주체한 개발은 제2섹터의 개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공적 주체가 제2섹터입니까? 1섹터일 겁니까? 1섹터. 됐습니까? 요거 하나.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나눈다는 거. 그럼 개발은 부동산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활동이잖아요. 개발 활동. 그러면 부동산 개발 활동, 주체는 인간. 그럼 개발 활동의 주체를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공적 주체의 개발은 제1섹터의 개발, 국가 등이 하는 것을 무슨 개발? 공영개발. 그러면 제4적 주체는 제2섹터, 사적 주체가 하는 개발은 무슨 개발? 민영개발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러면 제3섹터가 개발했습니다. 민간 합동개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는 거지 이건 막 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대상은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여기 10가지 나왔는데 여기 6번 했네요. 대인 활동에서 대물 활동이다. 부동산은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인다를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임해야 돼. 여러분이 중개사가 돼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한다. 그러면 서울 가서 봐야 돼. 그것을 임장 활동이라고 한다고. 여기 이제 가장 잘 나오죠.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 여기 가장 잘 나와.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 되는데, 근데 이제 임장 활동이라는 건 다 알죠. 현장 임한다. 근데 무슨 특성 때문에? 여기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이. 근데 이걸 부증성이라고 준다고. 부증성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화시킨다. 임장 활동화시킨다. OX, X.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임장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 윤리성 있네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부동산 사고 팔 때는 사기치지 말아라. 그게 윤리성입니다. 그럼 거래 당사자, 매수인, 매도인 사이에도 사기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부동산 업자, 중개업자도 사기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걸 윤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은 공간 덩어리입니다. 부동산을 대표하는 게 토지야. 그럼 토지는 여기 사람이 걸어다니고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이것을 수평 공간. 수평 공간을 지표면이라고 해요. 지표면. 이게만 토지입니까? 아니요. 요 공중도 토지고 지하도 토지야. 이걸 공중 공간. 그다음에 지하실, 지하 공간. 이 세 개를 묶어서 3차원의 입체 공간이라고 해요. 입체 공간. 그럼 토지는 공간 덩어리가 되는 거지. 그럼 부동산 활동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면 공간 활동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됐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활동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생각해라. 이것을 장기적 고려해야겠습니다. 심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할 것 같은데 크게 심각할 필요 없이 정리해볼까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 현상이 뭐냐고 절대로 안 낸다. 발가락을 걸었다. 예?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들. 또 안 나와. 부동산 활동이 뭐냐고 안 나온다고.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안 걸어. 안 나올 거니까. 안 나오는데 뭘 걸어. 안 나오는데 100%.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주체 인간. 근데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세터 이렇게 나눈다는 거. 부동산 활동의 대상은 부동산. 그래서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다. 부동산 활동은 임장화시킨다.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다.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요거 가볍게 이렇게 다 외우지 말고 여기 부동산 활동 속성이 중요하다니까 요거 10개 다 외웠다. 공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대인 활동, 대물 활동, 윤리성, 임장 활동, 공간 활동, 장기적 고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부동산에게 성격 체계라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에 출제한다고 약속했던 부분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필기노트는 8쪽이 있네요. 8쪽에 거기 복합개념의 부동산 그러면서 조그만 박스 나오는데 그게 별표 3개. 요거 이제 별표 3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1번 타자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별표 3개. 갑시다. 부동산의 개념은 무엇이 부동산입니까? 그 말이야. 근데 아까 부동산은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은 모두 다 법경기 3가지 구성된다고 했어요. 법경기. 부동산학에서는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된 게 전부 다 법경기로 되는 거야. 그 3개를 묶으면 개별했습니까? 복합했습니까? 복합.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복합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본다고 시험 문제에서. 복합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경기 하면 된다고.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짬뽕시켰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복합개념의 부동산.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 부동산 있네요. 지금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이야. 그럼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률적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도 봅니다. 이 3개를 결합한 개념. 이걸 복합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바라볼 때 3가지 결합해서 봅니다. 이걸 복합개념의 부동산. 자, 개념 끝났어요. 이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비교 대상이 나와요. 그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고.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앞에 복합이 들어갔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부동산 맞죠? 토지 있습니다. 토지 부동산 맞죠? 그 부동산이 2개인데 우리가 이 토지 건물 사고 팔 때, 거래 활동을 할 때, 이용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지 않는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부동산이 2개인데 이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이걸 복합부동산이다 그래요. 그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법경기가 나왔습니다. 법경기. 벌써 잔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빨리 주무시라니까. 월요일 날이 무슨 과목이에요? 중개사법 그거 한 것도 없잖아. 뭐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 중개사법을. 월요일 날은 공부하지 말고 그냥 빨리 주무셔. 그래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개론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중개사법 100점 맞고 떨어질 수 있어. 중개사법 100점 맞고 개론 37.5 맞으면 전부 떨어진 거예요. 전부 다.
내 개론 100점 맞고 중개사법 30점 맞았다. 1차는 합격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 월요일 날은 월요병도 있잖아. 그러니까 3일 쉬어도 괜찮아. 3일 쉬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얼마나 좋아. 그치? 중개사법이 그런 거 안 본 거야. 그게 학문도 아니야, 벌써. 학문이야, 그 중개사법. 응? 나는 중개사법 일주일이면 다 끝난 거야. 자, 내가 다시 원상대로. 법경기 나오면 복합 개념. 토지 건물 나오면 복합 부동산. 두 개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야. 됐어요. 그럼 이제 복합 부동산 이걸로 끝나요. 복합 부동산은. 책 보면 복합 부동산은 무슨 일괄평가 그런 거 나오는데 그걸 잘 나오진 않는 거고, 그냥 끝나서 두 개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두 개 구별해야 된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 나와요. 그 복합 개념 부동산은 세 개가 결합된데,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그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뭔데요? 이런 뜻이에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부동산을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부동산을 자산이라고 그래요. 자본이라고 하고 생산 요소, 다른 말로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본다고. 이거 5개 외우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걸 출제할 때 이렇게 한다고. 뭐요? 이렇게 5개를 나열해 주고 나서 이걸 경제적 개념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경제적 개념이다. 이게 좀 어렵게 나올 때가 22회 때 이렇게 돼요.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토지가 부동산이죠. 그럼 토지를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면 생산재도 되고 소비재도 되는 거야. 그럼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OX, X 그렇게 출제하는 거야. 그럼 기술적 개념,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은 있는 그대로, 부동산에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부동산은 자연이야. 자연. 자연이 너무 밋밋하면 내추럴 해줄 거예요? 내추럴. 그치? 공간, 위치, 환경.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안무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야. 공자위환이라고. 공자위환. 그럼 기술적 개념은 그럼 공자위환 그럼 끝난다고. 요 공은 공간, 자는 주의하셔야 돼. 자가 여기 자가 여기도 자가 나오고 여기도 자가 나오고 여기도 자가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가 자주 나오니까 자는 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는. 그럼 공자위환에서 자는 자연입니까? 자산입니까? 자연. 됐죠? 그럼 끝. 자, 그럼 이제 경제적 개념으로, 아니, 법률적 개념으로 갑시다. 법률적 개념이 가장 잘 나와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런 뜻이야.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이야. 선생님, 나는 11월 달부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좀, 이 정도만 안다. 이렇게 하는데, 와, 들을 때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어느까지 새롭고, 3, 4월 달 들을 때는 안다. 5월 달 들을 때는, 에이, 괜히 왔다 하고, 짜증난다. 그지? 그러니까 7, 8월 들을 때는 이거 들어야 돼? 근데 문제 좀 또 못 풀어. 이게 공부야, 이게. 그게 공부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도 마찬가지고, 공법도 마찬가지고, 개론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것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 맞춰서. 어려운 것은 틀려야 돼. 쉬운 것을 틀리지 않아야 돼. 그래야 합격한다고? 이걸 틀리면 안 된다고. 어차피, 투자로 가서 어려운 계산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그거는 잘 찍고, 이걸 또 틀려버리면 안 되지. 그럼 뭐 어려운 것은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것은 헷갈려서 틀리고, 그럼 뭘 맞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 한 보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보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치면 또 핸드폰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가 몇 번 말하지만 핸드폰 내서 이렇게 하는 거 이해돼. 이렇게 하는 것은. 곧 끝나니까 좀만 기다려. 요거 문자 보낸 거거든. 근데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하신 분들 있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무슨 검색하는 거잖아. 아, 영어 검색하나 이런 거? 이거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핸드폰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된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 뭐냐고 이렇게 해서 이해 안 되는 거죠? 다시 갑시다. 쉬운 것을 틀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 틀리면 데미지가 크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런 뜻이요.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게 법률적 개념이야? 그럼 이제 법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우리나라 법 체계입니다. 법에도 체계가 있잖아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렇게 체계 뜻이. 자, 그럼 법 중에서 가장 위의 법이 무슨 법일까? 헌법. 민법이 아니야, 민법.
민법이 아니고 헌법이야. 어느 분 민법이 가장 위에 있다고 그러는데 민법이 가장 위에 있는 게 아니야. 헌법이 가장 위에 있다고. 그리고 나서 헌법 밑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다고. 뭐 보면 법도 아닌 법, 여기 있네. 중개사법. 이렇게. 근데 이제 법 중에서 가장 위의 법은 헌법이고 가장 중추적인 법이 무슨 법일까? 민법. 가장 중추적인 법. 민법. 민법. 여기 민법. 민법입니다. 여기 뭐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죠? 승한이 오빠가 하는 법도 있잖아요. 등기법, 지조법 이런 거. 여기 이렇게. 근데 이 법체계인데 이 법 중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개념 정의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민법만 있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잖아요. 그 많은 법 중에서 부동산이 무엇입니다 하는 것은 딱 민법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민법은 법체계 중에서 이 법체계 중에서 넓은 부분입니까? 좁은 부분입니까? 좁은 부분이야. 민법 99조 1항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걸 부동산학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을 말하고 그게 뭔데?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란 소리야. 여기 이제 최근에 시험에 출제했던 거 볼까요? 최근에 한 3년 연속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OX, O.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OX, O.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 같은 말이야. 그럼 좁은 의미를 한자말로 해볼까요? 협의의 부동산.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좁은 의미. 앞으로 협의가 나올 겁니다. 그럼 네 가지가 똑같은 말이네.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이제 넓은 의미도 나오겠지? 좁은 의미가 있으면 넓은 의미가 있고, 상대적이 나오면 절대적이 있고, 원칙이 나오면 예외가 있으니까.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 나오겠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걸 전부 보겠다는 소리야. 좁은 의미는 민법에서 말하는 것만 좁은 의미라 하고, 이거 전부를 보겠다는 소리야. 근데, 이 법책의 전부를 봤는데, 여기에 자동차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자동차에 관한 법률을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자동차를 등록을 하면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런 말 나와. 이런 말.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준부동산? 그럼 여기 자동차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동산처럼 해줄게요. 부동산으로 한 게 아니라 부동산처럼 해줄게요. 이게 부동산에 준한다는 소리예요.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을 넓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준부동산도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당연히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뭘 더한 것이다?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럼 준부동산이 뭐냐고 공부를 해야 돼.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간주부동산, 이 말은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소리예요. 의제부동산 이렇게 부르는데 뭐 여기에 흔들면 준부동산만 기억하시면 돼. 준부동산으로 주로 나오지 간주부동산, 의제부동산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럼 뭐가 준부동산인데요? 알아야 돼요. 뭐가? 여기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나왔습니다. 자, 앞에 빼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여기에 본질이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야. 동산인데, 자, 시계. 부동산, 동산. 동산. 목걸이. 뭐 이런 거. 목걸이 하지 말고 핸드폰 할까요? 여기 시계. 핸드폰. 전부 다 뭡니까? 이거? 동산이야. 근데 자동차란 놈, 선박이란 놈, 항공이란 놈, 얘들도 전부 다 부동산이야. 아니, 동산이야. 전부 다 동산인데 차이가 있어요. 시계하고 핸드폰을 사서 구청 가서 등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는 가서 등록한다고, 등록. 그러니까 같은 동산이지만 행정단체에 등록하는 애들이 있다는 소리야. 얘들은 부동산에 준하겠다는 소리야.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준부동산은 본질이 분산 아니지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고. 어업권이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지. 이게 분산 아니잖아요. 근데 어업권은 등기하거든. 등기를 한다면 너도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 공장재단에서 재단은 재산의 단체. 그럼 공장에 가면 재산 여러 개 있다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고. 공장에 갔어요. 그러면 공장에 갔더니 토지가 있네요. 부동산. 건물 있습니다. 부동산. 기계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동산이야. 네, 세 개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등기를 해. 그럼 이 묶음을 부동산에 준하겠다. 됐습니까? 강업재단도 마찬가지고, 어업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시험에 나오면 개념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OX? O.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준부동산은 소속을 물어봐. 소속을. 그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럼 준부동산은 어디 소속입니까? 물어봐. 그럼 준부동산은 법률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기술적입니까? 법률적. 그 다음에 또 준부동산의 소속은? 준부동산의 소속은 좁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입니까? 물어봐요. 넓은 의미. 됐죠? 그럼 넓은 의미는 한자말로 뭐라고 할까? 강의. 강의의 부동산. 예?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법률적 효과를 부동산에 준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낸다고 봐요. 어권,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OX? O. 됐죠? 예? 그럼 어권은 준부동산이죠. 그럼 준부동산이니까 부동산처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돼. 그걸 이렇게 해요. 민법상 토지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주겠다. 준용한다. 여기 이제 우리 시험지예요.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비교 대상은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 경제적 개념은 이 5가지 암기하는 거. 기술적 개념은 4가지. 공자, 위원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은 체계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면 넓은 의미. 준부동산, 본질이 부동산 아닌. 근데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면 너희들은 법적으로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준부동산, 자동차 등등등.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큰 틀에 됐는데 시험은 뭘 잘 내냐면 소속을 잘 물어봐. 소속.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재는 경제적 개념입니까? 기술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된다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3가지예요. 토지하고 정착물하고 준부동산. 그럼 물리적 개념은요? 4가지. 경제적 개념은 뭐요? 5가지.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고. 시험은 이렇게 출제, 이렇게 박스 주고.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은 몇 개입니까? 기술적 개념은 몇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요.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가장 여러분에게 쉽게 나오면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그 중에서 경제적 개념 몇 개입니까? 기술적 개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깊은 내용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준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준부동산 이걸로 끝. 그다음에 정착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정착물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정착물만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냐 그냥 체크표시 하나고. 그러면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은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요. 타이틀만.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뭐냐고 안 물어봐요. 근데 위치가 뭐냐, 환경이 뭐냐는 20년 전에 물어봤어요. 최근에는 이 공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공간. 그래서 별도로 공간만 공부하면 돼. 그러면 복합개념 부동산에 이제 2가지만 별도로 공부하면 된다고. 정착물하고 뭐요? 공간. 근데 공간은 하지 않는다고. 이 다음에 할 거니까. 오늘은 이제 정착물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럼 이제 정착물 가서 이제 보면 될 건데, 정착물 이제 할까요? 바로 이제 정착물 나온다고, 이렇게. 정착물. 정착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정착물 하기 전에 앞에 했던 거, 요 기출 지문을 한번 보자고요. 필기노트는 없고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자, 1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맞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5. 준부동산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준부동산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넓은 의미. 됐지요? 자, 2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는 경제적 개념이고 자연, 공간, 위치는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입니다. OX? O. 됐죠? 이렇게. 자, 기본서 좀 봅시다. 자, 기본서 30
34쪽부터가 시작됩니다. 기본서 34쪽에서 공부할 내용은 처음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서 볼 때 양 사이드에 기출, 그 기출이 없는 파트는 중요성이 없다. 기출이 있는 파트가 중요하다. 그러면 34쪽, 35쪽에 기출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중요한 파트 아니라는 소리요. 그러니까 34쪽에 가운데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박스 바로 위에 양을 1번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학이다. 김영진 교수 써놨죠? 김영진 교수는 필요 없고 그것만 한번 읽어봤으면 됐어요.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어요. 34쪽을 이걸로 끝. 35쪽 같습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이때 설명 나오죠? 설명 필요 없어. 그리고 이 5가지를 기억하기 싫으면 부동산학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35페이지 사이드에 주의 봐봐. 주의. 35페이지 넘기지 말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놔둬. 35페이지 가면 주의 보면 순수과학 X, 자연과학 X 써놨잖아요. 이게 부동산학의 순수과학,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 옆에 응용과학입니다. 사회과학입니다. 이 소리야 이게. 그거 하시면 돼요. 넘겨봅시다. 36페이지 가운데 부동산 또는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나왔습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법경기, 여기 3대 측면이다. 법률적 경제적인 형태가 없다. 무형, 기술적은 유형, 그것만. 옆에 사이드 기출좀 봅시다. 22회에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리적이 나왔네요. 물리적이 기술적이죠. 그럼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유형. 거기 유자를 무자로 바꾸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것 마시면 돼요. 37쪽 싸그리 보지 마세요. 지금은. 네, 38쪽으로 갑니다. 38쪽에 부동산 활동 동그라미 2번 나왔죠? 그거는 어디서부터 정확히 나오냐면 그러면 이제 41쪽 가봐요. 41쪽 가면 부동산 활동의 음이 나왔고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나왔는데 그 동그라미 2번에 공적 주체가 제1섹터입니까? 2섹터입니까? 1섹터. 그것만. 그 밑에 무슨 표가 나와. 그러면서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긋지 말고 체크 표시 하나 해요. 이렇게. 한번 봐야 된다 이 소리야.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넘겨서 43쪽 가면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나와. 속성. 그 속성에 보면 우리 책 보면 10가지 나온다고. 과학성, 그다음에 무슨 사회성, 공공성, 전문성, 윤리성 쭉 나온다고. 그래서 대인활동, 대물활동 찾았습니까? 그거 하고 임장활동, 배려의 장기성, 공간활동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넘겨서 어디 했냐면 네, 48쪽 갔더니 부동산의 개념 나왔습니다. 48쪽이 가운데 박스 나왔습니까? 그 박스가 별표 3개예요. 그 박스가 지금 칠판에 보자고요. 그 박스가 이거잖아요, 이거. 자, 그 옆에 기출지문 봅시다. 기출지문. 그 박스 바로 옆에 기출지문 왼쪽에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을 결합한 개념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OX, X. 법경기가 나오면 복합 분산입니까? 복합 개념 분산. 복합 개념 부동산. 이게 작년에 감정평가자 시험 중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나왔을 때 복합 부동산. 법경기가 나오면 개념.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마지막에 주의 볼래요? 주의. 거기 48쪽의 왼쪽 사이드에 마지막에 주의.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은 의미가 다르므로 구분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9쪽 가봅시다. 49쪽에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쉬는 시간을 보고 그 밑에 물리적 개념, 자연 밑에 설명 나오는 거 싸그리 무시고 자연만. 환경도 마찬가지고.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50페이지 위치만. 그 다음에 51쪽에 하단부에 공간, 그래도 체크 표시 하나. 나머지 보지 말고. 자, 이제 넘겨서요. 넘겨서 54쪽 가면 54쪽, 55쪽에 타이틀만.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요 타이틀만. 자, 넘겨보죠. 넘겨서 56쪽에 법률적 개념 나왔습니다.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넘기면 뭐가 나올까? 강의 분산 나오겠네. 59쪽. 59쪽에 강의 분산 나왔습니까? 강의 분산 그 밑에
표만, 아니, 박스 나왔네, 박스. 그 박스도 이제 별표 하나 해놔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거기 위에 중부동사는 제가 설명했던 거 보면 되니까 보시고, 양 사이드의 기출지문 제가 풀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9쪽의 기출지문, 평가사 기출지문 이것만 보고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자, 59쪽 기출지문 2개 중에서 평가사 기출지문. 넓은의 부동산에는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OX, O. 이게 중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넓은의 부동산에 중부동산이 포함된다. 그 말이지.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었답니다.